네, 이번 시간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보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적 십자운동 학계 그리고 NGO,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 중에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세션이 끝난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 질의가 선택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국제적 십자운동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십자사 연맹을 비롯한 각국 적십자사는 기후변화가 촉발시키는 다양한 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전략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적 십자사 연맹 아태 지역 본부의 기후 관련 활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루이즈 로드리게스님을 온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루이즈 로드리게스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화면에 보이시거든요. 네,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이즈, floor is yours.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이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루이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저는 IFRC 아태 지역본부 기후 및 보건력 총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쿠알라룸푸르에 있고요.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기후 적응 그리고 또 완화 활동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양과 관련돼서 또 그에 관련된 관심 사항들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인데요. 바로 기후 변화가 이미 많은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낳고 있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명에서 36억 명 정도는 집중적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2050년까지 연간 2억 명이 바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관련 재난 때문뿐만 아니라 바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바로 글로벌 도전 과제 중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30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꼽은 5가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모든 주제 분야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라든지 아니면 보건 그리고 또한 이주 또는 실향민 관련된 상황에도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보다 더 온실가스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난화의 상당한 부분들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사실 우리가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이제 정치 의지와 그리고 또 국가 온실가스 목표 감축 목표 같은 경우가 충분히 야심차지 못하기 때문에요. 더 야심차게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온 상승 1.5도씨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적응과 보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배출을 저감하고 또한 온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자연재해에
발생과 그리고 또 극한 기후 현상들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시킬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취약한 국가 30개 중에서 13개 국가가 아태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또 5,7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매년 500억 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난 10년간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와 그리고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회적인 부분들의 문제 또는 도전 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2억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보건력이 가장 취약한 국가에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나 이제 왼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바로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입니다. 지금 아태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꽤 높은 온실가스 발생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태 지역은 굉장히 단일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처한 상황이 고루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등등 이러한 국가들과 대비해서 좀 잘 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좀 차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적응과 완화 측면이라는 배경 하에서 저희는 기후와 그리고 또 환경 위기를 대처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떤 지구의 그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서 저희 자연 체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 있어서 보시면은 사실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74%가 이 지역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한 68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요. 그리고 또한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 강물의 80%가 오염이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간 18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소한 그 연간 전 산림의 1.2%가 산림 전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금세기 말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모든 종의 42%가 멸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태 지역의 GDP의 63%는요. 바로 이 환경 위기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다. 비용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기본이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전략이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니즈에 대한 대응을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기관들의 그런 활동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위기에 대한 영향에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차원의 적응과 복원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더욱더 늘려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적응과 그 복원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금 지원의 문제를 접하지 않도록 더 증액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또 개발 환경, 그리고 또 기후 접근법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하면서 조기 활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술적인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기후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조율해서 저희 운영에 있어서 주류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난 위험 경감 활동과 그리고 또 사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그리고 생계 그리고 또한 이주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할 그리고 또 업무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글로벌 기후 보건 프로그램 저희 기관의 그런 주제 분야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CBDR 보건력 뭐 등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실향민 그리고 또한 생태계 그리고 또 생계도 역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 지수도 낮추고 우리의 운영하는 데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 본부에서는 몇 가지 이제 주제 분야를 두고 있는데 때로는 통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서로 통합되어서 상호 연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년 동안 지역사회 기반 DRR을 위해서 저희 각국 적십자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측 기반 파이낸스에도 또한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보건력에도 또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기후 보건 그 생각도 역시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자연 기반 해법을 기본으로 저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 또는 변경된 육지 그리고 또 담수, 연안 해양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복원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활동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적응 활동과 그리고 또 완화 활동을 전개하고 DRR 활동도 저희가 또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망그로브를 통한 방조제 형성이었는데요. 이 망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망그로브 재조림과 그리고 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한 생태학적인 이점도 있고요. 저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저희
탄소도 순환을 하지만 영양소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저 영양분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바로 베트남 적십자사가 수단 적십자사 그리고 또 IFRC 그 일본 적십자사 그리고 덴마크 적십자사와 함께 협업을 한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서의 망그로브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8,960헥타르에 달하는 망그로브를 지속 가능하게 보호했고 또 166개의 지역사회에 이득을 줬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은 135만 명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특히나 재난 위험 경감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망그로브 식재 또는 재조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100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설치하면서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500만 달러의 총 그런 비용 절감 효과를 이 지역 사회에서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면서요. 저희는 뿐만 아니라 622개의 공동체에 이득을 줬는데 32만 4,700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6천 개의 그 지역에서는요, 이 재난 대응 태세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생계에도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었고요. 해양 산물, 특히나 수산물들 같은 경우 또 굉장히 크게 회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효과 약 6억 달러 정도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영향 평가는 바로 망그로브가 서로 다른 성숙도 그리고 또한 생장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30만에서 약 600만 달러를 그 지역사회에 지원을 경제 효과를 유발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 기반 해법은 바로 GHG를 낮출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탄소 포집 효과도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탄소 시장에도 또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이제 탄소 집약적인 부분에서 10억 불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펀딩에도 매력적이었고, 저희 각국 적십자사의 약 3분의 1이 바로 이 자연기법 해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행할 수 있는데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청 감사합니다. 루이스 로드리게스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질문은 조금 있다가 이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루이스가 계속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의 가장 좋은 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발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무영 교수님이 빗물을 모아 산불을 예방하는 물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그 물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한무영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무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고요. 작년에 정년퇴임해서 명예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빗물 박사라고 해가지고 개도국의 식수를 빗물로 하는 일을 많이 해오다가 또 여러 가지 요새는 또 홍수 방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KBS 1 TV에 시사 직격에 제가 나와서 홍수 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색다르게 산불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뭐 기후 위기 하면은 글로벌한 생각, 띵킹하는 생각만, 글로벌 띵킹만 많이 했고 로컬 액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뭘 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물 모이고 영어로는 Multipurpose Rainwater Harvesting for All by All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산불 문제 그리고 물 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물 모이를 실제 설치해가지고 실천한 사례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Making Resilience Everybody Business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전 세계에 한번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니시에이티브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산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나고 뭐 그리스, 유럽 다 나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원인은 다들 압니다. 산이 건조해서 그렇다. 물로 끄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헬기로 산에 물을 끄집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끌고 가서 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높으면은 등짐을 지고 가서 물을 뿌리는데 이걸 보면 다 산불을 불을 끄는 건 물이다라고 했는데 빗물이 없어요. 빗물의 양은 1,300ml에 우리나라에 1년에 1,300ml가 오는데 1,300ml라면은 이 산 1년 동안 다 모인 물을 1,300ml 1.3m는 이만큼 다 채울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걸 다 없애고선 그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 빗물을 모아두면은 이런 일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 불이 나는 것은 말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적시자. 뭘로 적시냐? 물로 적시자. 어떤 방법이냐? 산에 구멍을 파는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는 겁니다. 그리고 큰 시설 한두 개가 아니라 작은 시설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물을 모을 수가 있고 이거는 큰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잡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를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 이런 중간에 물모이가 없다면 비가 오게 되면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두게 되면 내려가는 물의 양이 적어서 홍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요 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충전시키기 때문에 지하수가 천천히 겨울에 봄에 그 계곡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그래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 물이 있어가지고 증발하게 되면은 그 폭염도 해소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산불도 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걸 여러 군데다가 많이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경사면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논이 바로 빗물을 모아두는 물모이였고 또 둔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물모이였고 그래서 이 물모이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이런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걸 새로 배워가지고 구글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교회 땅인데 교회 땅에다가 아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든 데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물모이 3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언제 만들었느냐? 9월 1일 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태풍이 오더라도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그걸 보려고 했는데 태풍에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10월 여기 이제 3군데 A, B, C인데요. 3군데 하나는 그 폐 플라스틱을 이용한 판넬을 이용해서 이런 물모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근처에 주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자재는 하나도 안 들었고 인건비만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요 위에서 산에 토끼라든지 노루들이 물을 필요로 할 텐데 물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민간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물모이를 만들어대면 얘네들이 그 물을 먹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다가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게. 그래서 세 군데를 세 개를 만들었고 이제 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마침 10월 2일 날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10월 1일 날 빨리 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센서를 놓고 습도를 재는 센서를 계곡에다 놓기도 하고 저 위에다 그 경사면에도 놓기도 해가지고 계속 쟀었고요. 그래서 잘 재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평소에는 뭐 15% 20%에다가 비가 오게 되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런 것보다 더 쉬운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가서 삽으로 땅을 팠어요. 한 50cm 팠더니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이 적셔 있을까요? 아니면 말랐을까요? 말라 있더라고요. 100mm가 오더라도 10cm 높이의 비가 여기 들어가면 이 깊이에 물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보고 다른 게 아니라 땅을 파서 이게 마른 걸 보고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큰 비가 올 때, 많이 비가 올 때 그 땅속에다 집어넣자. 그럼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가뭄을 방지할 수 있고 여기 촉촉하게 되면은 또 불도 끌 수 있고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탄소 모르겠지만 땅을 한번 50cm만 파보십시오. 그 속에 마른 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걸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감사하게도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용을 대한적십자사에서 돈을 비용을 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건 열흘 치지만 앞으로 뭐 한 달, 세 달 정도 되면은 더 우리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속에 물이 말라 있으니 거기다 물을 좀 집어넣자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Make Resilience Everybody Business라고 했고 그리고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시민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인도주의 하는 이런 기관이 있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적인 게 있으니 이 보이는 5개 조직을 다 서로 이건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Resilience is Everybody Business라고 했고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했으니 저는 여기 충실하게 따랐을 뿐입니다. 우선 시티즌입니다. 5월달에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근처에 갔습니다. 마침 그때 3월달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땅에 이렇게 물모이를 파자. 뭐 깊이 파는 건 힘들지만 조금만 파는 건 문제 없으니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내 지역에 난 산불을 내가 끄자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이고 우리 아들들이 살 지역인데 산불 나면 내가 나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우리 애향심으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다들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들에 의한 역할이고 기업입니다. 마침 IBK라는 회사에서 이제 CSR이라든지 ESG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이걸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한 곳은 바로 경기도 광주에 9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회사가 한 강을 살리자 이런 식의 캠페인이 있었는데 강을 잘 만들면 산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잘 만들면 산도 좋아지고 강도 좋아하니 그런 폴리시가 있던 분한테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한 회사가 한 계곡을 잡아서 이런 물모이를 만드는 쪽으로 돈을 투입하고 인력 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1계곡 이런 움직임을 이제 제안하려고 하고요. 마침 IBK에서는 10월 21일 날 또 같이 노원구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물모이를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때 참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 과학적 데이터를 제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계속했고요. 그리고 사이언티픽 리서치 여기서 하이드로릭 모델링,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스트럭처럴 스테빌리티, 이건 혹시 망가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물이 많이 왔을 때 얼만큼의 크기로 얼만큼의 규모로 만들어야지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크로스 시니어스, 그러니까 적십자사 시니어 봉사대한 여기 이몽재 단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와서 만들어 보셨습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모이를 다 만들었어요. 한 2-3시간 동안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로다가 아니면 소셜 서비스, 레드크로스의 그 소셜 서비스 팀을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인데 저는 우리 지역을 와플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곳은 와플의 한 셀이다. 몇 사람 안 되고 뭐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없지만 이런 셀 바이 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와플식으로 물 관리를 하자. 그래서 여러 군데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다가 펼치고 이걸 정책으로 바꾸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배정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KRC가 이제 물목이라는 걸 새로 알았으니까는 이걸 전 세계에 알려주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KRC에서는 이런 걸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우선 RCY 단원도 있고 RED 단원도 있고 RCS 시니어 봉사대도 있으니 이분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여성분도 할 줄 알고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빗물이 좋을까? 탄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에듀케이션을 교육을 해서 그 마인드를 바꾸고 많이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도네이션을 많이 받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도네이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 사이언티픽 리서치하고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그 학계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거를 정부의 정책으로 바꿀 수가 있고 국제 적십자 연맹에다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IFRC 보면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글로벌 띵크 글로벌 액트 로컬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자. 여기 IFRC에서도 벌써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로컬 액션을 먼저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트래티지에는 클라이밋 앤 엔바이러먼탈 크라이시스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자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는 움직임이 바로 IFRC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별거 아니고 우리 갖고 있는 불은 물로 끄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빗물을 모으는 물모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논이나 둔봉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FRC 2030 스트래티지에 맞춰서 클라이밋 앤 엔바이러먼탈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로컬 액션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사사가 로컬 액션을 하는 전 세계 모범이 돼서 IFRC한테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산촉촉 캠페인, 땅 촉촉 캠페인을 만들고 사실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마침 11월 10일 날 안양시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제한적십자사와 안양시에서 주최로 공동 주최해서 물모의 세미나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때 오셔가지고 많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IFRC 루이스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 IFRC에서는 Nature Based Solution이라는 그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모이가 그
그 일환으로 아주 활발하게 그 전 세계 소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계속 로컬 액션을 주도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9월 말에 APMCDRR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진행되는 그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그 재난 위험 경감 관련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로컬 액션,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소개된다면 참 정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월드비전의 최순영 국제사업본부장님께서 또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활동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케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 심기 없이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최순영입니다. 네, 오늘 제4회 국제재난보건력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월드비전도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Farmers Managed Natur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월드비전이 사용하고 있는 접근법을 소개하고 또 현장과 한국에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주요 컨셉은 조천호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 중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저희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또 글로벌 워밍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보다 보니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아동의 삶을 굉장히 위협하고 또 아동들이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의 관점으로 모두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직접적으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아이들의 불평등 그리고 또 취약성을 더 심화시킵니다. 심한 경우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홍수처럼 인도적 위기까지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동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또 환경 보존이라든지 DRR 리스폰스뿐만 아니라 또 옹호라든지 또 우리의 협력으로 같이 상황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 또 이제 산림 복원 방법이 FMNR이라고 하는 굉장히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그 한무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물모이처럼 저희가 하는 방법도 전혀 새로운 방법들은 아니에요. 기존의 농부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솎아주기라든지 그런 활용하고 있던 방법들을 현장에서 활용을 하면서 농부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회복시키고 나무가 회복되면서 땅과 산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래종이 아닌 토종 수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가지치기하고 솎아낸 가지들을 또 적절히 사용해서 농부들이 연료라든지 또 자기들의 활동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또 그 리질리언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나무를 그 지역에서 복원하고 갖고 와야 될지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지치기와 솎아내기들을 계속하고 그 솎아낸 가지들과 또
원료들을 저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또 숲이 그리고 환경이 보존되고 회복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속가내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케냐의 타나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무를 심어주고 그 심겨진 나무를 아까 말씀드린 Farmers Managed Natural Restoratio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꾸고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케냐 같은 경우는 그 인구의 82%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타나강 지역은 95%가 넘는 인구들이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 불가능한 벌목이라든지 또 외래종을 들여온 게 또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수와 가뭄들이 계속 일어나서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는 주민들의 그 식량 안보라 주민들의 식량 안보라든지 또 수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꼭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타나강 지역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문제점을 또 독특하게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메텐게라고 하는 외래종 식물을 가져와서 좀 그 목재 연료로 사용을 하려고 심었는데 그게 토종 나무들을 다 그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식량으로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목재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연료를 잘 적게 쓰고 건강에 좋은 그런 이제 그 요리법이라든지 도구들을 쓸 수 있을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 기후 위기와 환경에 관련된 그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 빈곤의 악순환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악순환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의 회복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9,000평 이상의 그 IFRC에서는 그 헥타를 복원을 시켰다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한 250 헥타르 정도의 땅을 산림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그 전체 지역을 한번 매핑을 하고 어느 곳에 어떤 복원들이 필요한지를 본 다음에 저희가 시드볼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적정 기술을 이용한 그런 종자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아프리카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야생동물이라든지 또 그 목축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와갖고 먹어서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타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시드볼은 그 숯을 가지고 종자를 싸가지고 보시면은 네. 그 동물들이 와서 먹지도 않고 비가 오게 되면 이 숯이 물을 머금어서 자연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이 시드볼을 뿌려가지고 야생동물이 먹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발화돼서 나무가 되고 또 숲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볼은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요. 한 500개들이 그 1kg가 하나로 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또 물 부족에도 굉장히 발화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시드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나무를 아무리 키워주더라도 계속 그
요리라든지 또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다 베게 되면은 굉장히 그 나무를 복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가가호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과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지코라고 하는 그 집에서 쓰는 화로인데요. 연료를 적게 쓰고 또 그리고 가스를 적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화로를 만들어서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또 그 나무도 연료도 적게 사용을 해서 목재의 필요성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그 화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창업 기술을 배운 여성과 청소년들이 이거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판매를 해가지고 생계를 또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솔라 라이팅 같이 그런 태양열 조명 같은 것도 저렴하게 사서 또 지역 사회에 보급하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과 또 그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에,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산을 복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잘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적게 쓰고 또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갈 수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지역 주민과 정부가 또 좋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심겨진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지역 정부에 활용되고 또 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 정부는 또 그 지역사회에 만들어진 관리위원회와 함께 어떻게 그런 정책들과 또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나갈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연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라든지 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들에게 그 의견을 잘 전달하고 분석하는 또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OCID라고 하는 그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그거를 지방 정부 또 지역 정부에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냐 월드비전의 그 시드볼 사업과 그 사업 복원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최근에는 가지 못했고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그 타나강 지역이 황무지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지를 찍어봤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허허 벌판이었고 황무지였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 않고 나무가 크고 확장될 수 있는 가지들은 남겨두고 가지치기 솎아주기를 한 결과 이렇게 조금씩 푸른 모습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 다시 돌아가면 좀 더 많이 풀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현장을 이렇게 지원하지만 과연 아까 많은 분들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으키는데 그 영향은 또 다른 나라에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과연 현장만 지원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번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뜨게 해서 정말 전 세계 기후 위기의 문제를 오프시켜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내게 온 지구라고 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고 지금 런칭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 내게 온 지구라는 캠페인에는 5명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에이전트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에이전트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케냐의 그런 이제 산림을 복원하는 에이전트 포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드볼만 있으면 그 숲을 금방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Farmers Managed Natural Restoration, Regeneration을 하게 되면 그 숲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기후 위기 에이전트들의 캐릭터를 꾸며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기후 위기 활동에 그 관심들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지구를 지키는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케냐 타나강 산림 복원 사업과 또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 또 메타버스 안에 공간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방문을 해보시면 저희의 사업과 그 사업에서 또 어떻게 우리들이 그 기여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션을 풀어보는 것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는 또 오너 스쿨이라고 하는 청소년들 14세부터 19세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에서 어떻게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 QR코드를 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요. 정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거는 한 사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일이 또 취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지역과 사람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에 불을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케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FMNR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되게 작아 보였는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정말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PT가 한국어로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PT 내용을 봤습니다. 그 곤충을 활용해서 유기성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엔토모의 박기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엔토모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박기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 농업회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청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8년 차, 이제 9년 차 이제 사업 접어 들어가고 있는 일반 그냥 민간 사조직 농업회사 법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 한 것 같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동해등해라는 곤충, 그 BSF라고 블랙 솔저 플라이라고 하는 그 곤충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대표적인 자원인데요. 이런 유기성 폐자원을 재자원화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애벌레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동물 사료와 비료를 만들어서 이제 유통하고 이제 제품화하는 일들을 저희가
현재 이제 국내랑 인도네시아, 인니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구성원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청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해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해등이라는 곤충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구더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과의 곤충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리 구더기는 좀 다른 형식의 이제 곤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파리 구더기가 더 많이 먹냐, 동해등의 유충이 더 많이 먹냐 이런 것들을 이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이제 농가에 이런 기술 보급이 시작했던 게 2007년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폐기물 처리 이제 목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음식물과 같은 유기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기 중간에 있는 유충에서 노순육충 넘어가는 저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처리하고 사료화를 하고 비료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일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근데 저 애벌레에서 이제 그 음식물을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한 열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에 한 3모작 2.5모작 정도가 가능한 곤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애벌레를 활용해서 저렇게 사료, 그리고 이 사료를 가공해서 뭔가의 그런 맞춤형 제형을 달리한다든가 혼합을 해서 이제 그런 사료, 단백질 사료 원료원으로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일은 추출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원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동물 사료 첨가제로 쓰기도 하고, 요새 또 이제 저희 곤충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 이제 바이오 디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디젤 쪽으로도 곤충이 활용 가능하겠다. 근데 현재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은 다 확보를 해두고 이런 시장들이 열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렁이 분변토처럼 이제 동해등에도 먹으면은 뭔가 분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친환경 비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 사업보다는 이제 사료 사업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이제 그쪽에서는 케냐에서도 우리 좀 전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케냐에서도 이 동해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목적들은 이 비료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이제 동해등의 사업들, 곤충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저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화면은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빠르게 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저희의 이제 미션과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해등이라는 곤충을 활용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적 가치 소비를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당면한 이런 미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14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사업들을 이제 처음에 초기 창업이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SVI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소조직한테도 소기업들한테도 다가오고 있는 ESG라는 이런 경영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적 기업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전혀 좀 다른 모습들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매일매일 해왔던 사회적 기업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인권적인 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가치들을 적용해서 ESG와 또 다른 형태의 뭔가의 또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생산, 인재경영, 이제 경영지원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전략교육 이렇게 4가지 부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업부서를 연구해서 5개 부서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연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12년도서부터 이 사업들을 준비를 해서 현재 이제 2022년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이렇게 특허와 이제 인증서들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사업 소개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만들어 내가 잘 팔아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런 협력 농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지역 로컬 사회의 그런 그룹화, 그리고 이런 거미줄 사업, 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꾀하면서 이것들을 곤충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하림에서 이제 육개를 종계로 공급하고 육계로 수매하는 이런 것들이 곤충 산업에도 사회적 기업화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 농가와 함께해서 이 농가를 육성하는 것들이 저희의 당면한 목표가 되었고, 이 농가들이 육성하려면 뭔가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이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과 설비, 노하우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품질 관리적인 측면 이런 식의 이제 서면들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팜, ICT,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곤충 산업도 이런 스마트 ICT를 적용시키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해등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인식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뭐 오니, 슬러지 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 곤충 산업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큰 현재 우리 산업의 지금 이슈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ICT를 통해서 우리 이제 장비를 활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산업에서 큰 좀 경쟁력으로 이제 좀 취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도서부터 매 분기별로 이런 동해등의 농가 사육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농가 육성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가 컨설팅을 통해서 엔토모는 이제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 여기서 우리 이제 나가서 이제 생산하는 농산업체들에 대한 물량들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동해등의 이제 애벌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형태로 사육이 됩니다. 젓다가 이제 음식물이 그냥 위에 그대로 인풋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등해를 관리하는 인큐베이터 사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에 이제 14년도 초기 창업 모델로는 저희는 이제 그린 플랜트라고 도심권 그린 플랜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음식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그러니까 정수기 우리 코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곳에 이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애벌레를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애벌레는 우리가 다시 수거해서 작은 애벌레로 넣어놓고 이 산업들이 반복을 한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초기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환경 쪽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규제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좀 진입하기 오는 그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작년에 14년도에 생각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 2021년도에 이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운영을 해봤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은평구에 이제 서울 혁신파크에서 불광동 1번 출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이걸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범 운영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충북대학교 이제 그 교내 식당에서 나오는 이제 잔반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그 모델들 두 가지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들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규제적인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럴 거면 이런 기술들을 좀 보급하고 이제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해서 이제 들어갔던 것들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업을 이제 고민하고 들어가게 됐던 게 2018년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 보급 사업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18년도서부터 이런 사업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GTC 녹색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가이드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초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 코이카 이제 CTS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바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 2를 저는 바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것들이 19년도에 연계돼서 오면서 중간에 이제 코로나 이제 상황이 터지게 되면서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인도네시아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다시 금년도에 이것들을 운영하고 사업을 종결짓는 현재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좀 푸드 웨이스트라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는 그런 분리배출 개념이 조금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랜드필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매립지 있죠. 저기 상암동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게 뭐 탄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주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 저렇게 해서 랜드필이 있으면은 저 지금 포크레인 바로 옆에 1m도 안 되는 거리에 사람이 사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하나의 산업군이 형성이 됐어요. 이 매립지 안에서 저기서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저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폐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하나의 산업군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금 마카사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인 그런 사업들을 계속 도입하는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소각 시설이 들어가는 게 한번 언젠가 이때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 시설이 들어와서 이 고형 폐기물들을 처리를 했다.
근데 해보니까 야, 이거 왜 효율이 안 나오지? 아, 분리수거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물이 들어가서 효율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럴 거면 푸드웨이스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 시점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현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저희가 사업 설계했던 모델들은 하루에 원물, 그러니까 푸드 웨이스트 이제 1톤을 처리해서 한 달에 30톤을 처리를 한다. 30톤의 음식물이 처리가 되면은 여기서 한 약 10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가 이제 애벌레로 생산이 됩니다. 이걸 가공해서 이제 그 동물 사료, 단백질 원료를 쓸 수 있는 원료로서 만들고요. 그리고 나오는 한 50%에서 60%가 이제 비료, 분변토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걸 활용해서 지역의 농가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자.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 같은 마카사르 저희가 하고 있는 술라웨 시섬에 이제 마카사르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TPS3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 같은 것들이 현재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 수집, 폐지 수집, 플라스틱 수집을 해서 그걸 다시 재팔아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으로 푸드 웨이스트를 카테고리를 놓고 이 푸드 웨이스트를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급을 하자. 근데 이게 그냥 현금성 말고 비료를 지급을 하자. 이제 이런 사업 모델로 이제 이 CTS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시장 이제 기획적인 단계에서 이제 마카사르 시한테 이런 부지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제 파체르캉이라는 부지에서 이것들을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안 내부 시설을 설치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해관계자는 마카사르시 이제 지방 정부와 그 YP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 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로컬의 이제 주민들과 엔토모 이렇게 네 군데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부지에 설치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 내부적인 사정에서 그 코로나 등등 해서 배로 뛰어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1년여 동안 그것들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됐던 그 사례들이 작년까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다시 이제 이제 운영이 되는 그 현재 단계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동해등해를 사육을 하고, 이 동해등해 사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이제 알을 생산하는 일들, 그리고 이걸 1차적인 가공, 건조 가공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을 하는데, 시장의 유통처를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엔토모델 전략 매입해서 하나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겠다. 저희는 철저하게 이거를,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환경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모델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철저한 방점을 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매개가 동해등해라는 곤충이고, 동해등해가 우연찮게 폐기물도 처리를 하네, 그리고 비료도 생산을 하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주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 30톤, 아까 말씀드린 월 30톤 규모의 이제 푸드 웨이스트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1톤은 아니고 시운전을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500kg에서 한 700여 kg 정도의 폐기물을 왔다 갔다 하면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치적인 측면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들이 회전되고 운영되게끔 할 건가 해서 철저하게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생산되는 아웃풋적인 애벌레를 지금 뭔가 좋아한다는 애벌레에 대해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애벌레가 만들어지는데 고품질 펫사료가 나왔다고, 그리고 이 오일을 활용해서 코스메틱 비누를 만들었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비전들을 느끼고 이제 좀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좀 아닌 말로 우리나라는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많이 답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철저하게 여기서도 이쪽 계통의 근로자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근로를 하시는 상황에서 이쪽에 또 문화가 있는 것들이고, 일을 안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랑 일하는 방법 체계들이 많이 다른 것뿐이다. 근데 그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규모에서 동해등일 5톤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3명의 인원이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노동자가 거기서 현재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 생산성을 조금 더 절감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조적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유지에 대한 지속을 위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돈, 비용, 어떻게 수익을 낼 거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지금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 달에 동해등일 기준 한 400kg에서 500kg 정도의 지금 이런 애벌레들이 현재 로컬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내로 이제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리 내에서 이제 유통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솔루션 보급 사업 사업 소개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식품 폐기물 재활용 체계 및 식품 폐기물 원점 처리 모델 수립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YPN이라고 하는 환경 단체와 마카사르라는 이제 거버넌스 그리고 엔토모라는 이런 사조직 기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저희 뭐 업체 소개인데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해등이가 이렇게 좋다라는 부분들 예전에 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소와 돼지와 닭을 기르는 것보다 곤충을 생산하는 것이 단위당 탄소 배출이 덜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등이가 이렇게 뭐 필수 아미노산에서 이런 사료 쪽으로 썼을 때 상당히 기능적으로 좋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비 활용된 이런 장비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펫푸드를 OEM해주고 하는 이런 제조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포러스타는 브랜드를 운영을 해서 펫푸드를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토, 원예용 상토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친환경 가치 제자원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 그리고 개발 및 확산. 인재 양성과 개발 및 확산에는 인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사업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토모는 앞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곤충을 매개로 해서 좀 풀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고객으로 하여금 가치 소비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들. 그 농촌에서 하는 새로운 제조업에 대한 좀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기환 대표님의 정말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지역에서 활용이 돼서 정말 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꿈에 막 사로잡혔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례를 소개해 주신 모두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그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입니다. 네네.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개원연구원으로 빗물 관련 한무영 교수를 자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미나 기후변화 복원력 그다음에 인도주의 기관의 역할 가지고 했는데 이 주제가 매우 적절하고 아주 유익해요. 특히 보면은 이제 아까 조천호 교수가 주제 발표할 때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하다. 들어보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몇 분 발표를 보니까 이게 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제가 못 봐서 코멘트 못 하겠고, 그다음에 한무영 교수의 그 물모이는 숲의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접근인데 숲의 기능은 물 보존입니다. 물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어느 산을 가보든 물이 빨리 흐르도록 아주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비 오면 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무영 교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오는 빗물을 막아서 보존해 놓자. 나무가 불타버리면 재생에 30년 걸린대요. 근데 미생물 재생에는 100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받아서 촉촉하게 적셔놓자. 산불이 나면은 즉시 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nature based approach에다가 플러스 로컬 액션이에요. 근데 한무영 교수만 그런 게 아니고 월드 비전의 FMNR, 저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에 발표한 그 엔토모 등해물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 아주 이노버티브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로컬 액션을 통해서 글로벌 리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대안적 14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돌아가면서 매우 유익했구나. 내가 좋은 메시지 가지고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네, 질문이 우리가 네. 예, 저희 LG 플러스 ESG 팀의 이명수 책임입니다. 발표는 잘 들었고 한무영 교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기업에서 이러한 그 봉사활동 같은 거를 좀 진행할 때 기업이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들여서 그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그 물모이를 시설을 만들 때 동원된 좀 임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을까 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처음엔 굉장히 미심쩍은 방법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비용은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제 돈을 내서라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설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좀 작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확신이 가지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목표는 원 컴퍼니가 원 밸리를 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같이 좀 협력을 받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계속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플로어에서 또 그 김동희 팀장님 우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늦게 들어와서 아까 마지막에 엔코모라는 그 기업의 좀 그걸 발표를 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급식이라든가 이런 아마 그 급식을 하고 남은 다음에 부유물 같은 잔반이 남는데, 아까 그 동해등해라는 그 애벌레가 보통 이렇게 환경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분해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나온지 몰라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 미생물 처리하면 늦게 되면 5일이 걸린다, 열흘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이걸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단순한 예로 지금 우리 여기 1200에 500짜리 책상에서 애벌레를 키운다. 이 책상에 하루 처리되는 용량 보통 들어가면은 한 5kg에서 7kg가 들어갑니다. 이 책상 안에 매일매일.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급식 같은 거 했었을 때 잔반 같은 게 나왔을 때도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은 수집 운반처가 있고 수집 운반처가 이걸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뭔가 자원화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불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고 그런가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아까 뭐 저기 제약상이라는 게 그런 거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아주 좀 뭐 좀 재난 지역이 조금 더 심화됐다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그렇게 들어가기도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뭐 바깥에다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만약에 접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지금 저희 IFRC 베이징 오피스에서 커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도 물모이랑 비슷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스폰지 시티라고 해가지고 스폰지 시티를 구축을 하는데 이것이 빗물을 모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폰지 시티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복원력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커멘트가 들어왔습니다. 네.